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셰일가스란 무엇인가? 미국은 셰일가스로서 큰 이득을 보았는가? 미국 셰일가스 혁명은 무엇인가? 바이든은 셰일가스 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셰일가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태저갑 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로 전통적인 가스정과는 다른 안반측으로부터 채취한다. 기술적 제약 때문에 채굴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수평 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부상하였다. 셰일이란 우리말로 혈암이라고 하며 입자 크기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서 형성된 태저감의 일종이다. 셰일가스는 이 혈암에서 추출되는 가스이다. 셰일가스는 난방, 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 70 내지 90%,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 5%, LPG 제조에 쓰이는 콘덴세이트 5 내지 25%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채굴하는 기존 가스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 난방용 연료나 석유화학 연료도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천연가스는 셰일층에서 생성된 뒤 지표면으로 이동해 한 군데에 고여있는 것이지만 셰일가스는 가스가 투과하지 못하는 암석층에 막혀 이동하지 못한 채 셰일층에 갇혀있는 가스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 천연가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암석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의 천연가스와 같은 수직 수치는 불가능하다. 수평 수출을 통해서만 채굴할 수 있다. 따라서 1800년대에 셰일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기술적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채굴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수평 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셰일가스는 미국,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세계 상수일개국에 약 180조 4천억 3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가 향후 60년 동안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매장량은 원래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이제 기술이 미국, 캐나다가 발전되어 있죠. 근데 특히 중국은 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모자라고, 캐나다는 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데서 환경 파괴, environmental 파괴가 된다고 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과 개발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제약으로 채취가 어려웠던 셰일가스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액으로 고압으로 분사하는 수압화세법과 수평정 시추 등이 상용화되면서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1위 생산국에 등극하였다. 경기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셰일가스를 포기한 미국의 진로, 신냉전을 넘는 국익 우선 대비해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파리 기후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결정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월 25일에는 바이든이 연방정부가 자동차 같은 장비를 구입할 때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의 서명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바이 아메리칸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한 겁니다. 공약과 입장을 비교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자국 제품 우선 구매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존중과 협력을 언급해온 바이든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은
카드를 들고 나오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 해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6천억 달러 이 상품과 서비스가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복귀와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을 노골적으로 유도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바이 아메리칸이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의 또 다른 합법일지 주목해야 한다. 브레튼 우즈 체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의 방대한 소비시장이 열리면서 동반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거꾸로 무역이 적자가 된 거죠. 이 흐름을 타고 일본이 1980년대 제2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위협했다. 지금은 군사력까지 겸비한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강하게 흔들면서 트럼프 정부에 와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정권을 이어받은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의 전투에 올인할 태세다. 바이든 정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집안 단속이 먼저다라고 알리고 있다. 국익이 먼저다라고 알리고 있다. 트럼프는 무궁무진한 시엘가스를 등에 업고 중국은 물론 우방 국가에 대해서도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댔다. 시엘가스만 있다면 중동이나 전통적 우방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하속 원료인 시엘가스 무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취임 당일 파리 기후협약 복귀에 이어 1월 27일에는 연방의 토지 수용 내 석유가스 시출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다며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치게 보였지만 세일가스로 방향이 어느 정도 읽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특히 우방 국가들에게 전례 없이 카메론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투영될지 모른다. 시엘가스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게 에너지 패권을 유지시켜주고 세계 질서에서 에너지 패권과 세계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 또는 국제 정치에서 이쪽에 깡패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동의 석유를 갖고 장난치는 것을 미국이 시엘가스를 통해서 석유를 가지고 안정되게 공급을 하면서 에너지 안보, 국제 안보를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우방을 위해서 시엘가스를 계속 개발하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